일정 수익을 달성하기 전까지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경험과 레버리지를 꼭 사용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레버리지는 지뢰를 의미하죠. 지뢰를 사용하면 적은 힘으로도 큰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투자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레버리지의 개념이 다양하지만 오늘은 롬 무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레버리지라는 책은 최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책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레버리지의 개념을 제가 이미 사용하기도 했고 또 꼭 사용했었어야 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소소한 경험에 대해 조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불필요한 업무는 아웃소싱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상 편집 기술이 부족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면 조금 비용은 들겠지만 직원을 고용하든 아니면 외주를 맡기든 해서 영상 편집은 아웃소싱하고 컨텐츠 구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자책을 쓸 때에는 여러모로 막막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써야겠다고 주제는 생각해 놨었는데 전자책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몰랐고 또 어떻게 판매를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마케팅 지식도 전무했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듬는 데 써야 되는 시간을 전자책 만드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는데 할애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서칭하는 경험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낭비가 되는 시간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레버리지를 한다고 해서 꼭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외주를 맡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크지 않다면 사람을 쓰는 비용이 상당할 수가 있죠. 그러면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레버리지 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레버리지를 가장 중요한 것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전자책을 만들 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얼마간 익혔는데 나중에는 결국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현재에도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구하고 익히는데 노력과 시간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이죠. 제가 만약 전자책을 처음 만들 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전자책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자책이나 강의를 구매할 것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10만원짜리 전자책 만드는 법 강의를 들었다면 10만원의 가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가치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아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레버리지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책 레버리지에서도 멘토를 찾으라고 강력하게 권하죠.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는 대신에 이미 성공한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빠르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서는 전자책 제작 경험이 있는 멘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자책을 쓸 때 자료들을 참조하기 위해서 탭을 여러 개 켜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컴퓨터 사양이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기본 사양이 높아서 탭을 많이 띄워놓는다고 느려지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램이 부족한 노트북의 경우 간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에 맞춰서 컴퓨터 사양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모니터 사양입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그 기능은 탭을 여러 개 동시에 화면에 띄워놓는 것이었는데 27인치 모니터를 듀얼로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큰 모니터의 이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40인치 커브드 모니터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자도 중요했는데요. 장시간 앉아 있어도 편안한 의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워낙 비싼 의자들도 많아서 가성비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서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환경도 고려해서 전자책을 쓰기에 최상의 환경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투자도
레버리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업무에 몰두할 수 있게끔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운동, 식사, 이동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시간과 노력 면에서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부업 초기에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른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과감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이득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자책 내용을 작성할 때 내용 측면에서도 레버리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완전히 나만의 오리지널한 것을 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서적이나 다른 매체들에서 얻은 정보를 재가공해서 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쓰려는 내용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부족하다면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멘토를 찾아가거나 강의를 참고함으로 레버리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이 정보를 전달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또 배울 수도 있겠죠. 저도 사업 아이템에 대한 전자책을 몇 개 구매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특정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전자책이었는데 몇만 원도 안 되는 매우 낮은 가격임에도 저자의 10년치 필드 경험이 매우 세세하게 녹아들어가 있는 전자책이었습니다. 그 전자책의 경우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 많이 팔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3년이 넘는 현장 경험을 단숨에 익힐 수 있는 책이었고 실제 사업에 뛰어든다면 꼭 참고하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책팔이니 강의팔이니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유튜브나 블로그 등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노하우들이 압축되어 있는 책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경우 정보 전달보다는 홍보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어떤 노하우를 제대로 익히는데 제약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책의 경우에는 어떤 저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혼신의 힘으로 담아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전자책이나 강의를 찾는다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고 더 빠른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레버리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 전자책 제작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기본적인 원리는 어느 분야에서나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비용을 들이더라도 반드시 레버리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에 몰두해 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